네, 저는 사실 돈 진짜 건물에다 많이 쓰고 후회한 거 되게 많아요. 생돈도 많이 쓰고. 저는 진짜 여러분들 아파트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얄동, 로얄층, 향, 뷰, 이런 거. 이런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아파트 먼저 샀어요. 다 사고 나서 알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네, 돈을 꼬라 박으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해요. 배우지 말고 경험하라. 부동산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멀쩡한 데 가서 배우란 얘기예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여러분들 집 사면서 이거 할 수 있는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진짜 많이 사고 판다 그래도 10번? 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안 해. 살면서 한 번만 하거나. 저는 경험주의였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까먹은 돈이 진짜 수억 원이에요. 수십억 원이에요. 수십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 돈 내고 배우세요. 제가 지금까지 건물 사고 팔고 한 게 한 6채 돼요. 사고 팔고 한 거.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유튜브에서 말고 내 주변에 건물 관련된 종사자가 아닌데 저 한 6채 정도 사고 팔고 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말고. 제가 그럼 잘하냐? 아니에요. 저도 건물 쪽에서 병신이에요. 병신. 한 6채 사고 팔고 한 거 가지고는 누구를 가르칠 그게 안 된다니까. 여전히 나도 실수를 해요. 왜냐면 사고 나면은 역시 이거 사지 말 거야. 이게 너무 많아.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배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을 배운다면은 저는 이분 추천합니다. 옥탑방 보보스님. 옥보스님 아세요? 김종률님. 김종률. 이분 추천합니다. 아파트 고민한다. 이분 추천해요. 유나바머님. 너무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매 배운다. 경매는 저는 개인적으로 2개예요. 예. 이분 진짜예요. 경매를 겁내 많이 해. 그 다음에 홈336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안정일이라는 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좀 약간 내가 더 다양하게, 저는 북극성주님. 그거 다 정해져 있어.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그냥 케이스 싸움이에요. 그래서 새로 진입한 애가 잘할 수가 없어. 부동산은 케이스 숫자가 깡패예요. 케이스 숫자가 깡패다. 그리고 월부 너나이님. 이거 강의 듣기가 어렵다면서요 요즘에는. 너바나님. 여기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제 아파트 내 집장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거죠. 내 집장만 좀 다른 거니까. 내 집장만 좀 다른 거죠. 근데 여튼 뭐냐면 여러분들 부동산 하다 보면 모르는 거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빠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아빠도 부동산 몰라요. 미안하지만.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전부 다 아는 것 같이 아버지도 부동산 모른다니까. 제가 말했죠? 부동산은 케이스가 깡패라고. 전문가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저는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실패담이에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제가 개망했어요. 2020년에 진짜 고가로 산 거. 이때 사고 다른 분들한테, 전문가분한테 물어봤더니까 너무 비싸게 샀대. 지금 2025년이죠. 이게 올랐다니까. 이게. 그건 뭐예요? 내가 첫 번째 매물은 실수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 전에 저는 다른 부동산에 썼고 건물은 2020년이 처음이었어. 근데 2025년까지 6년이 지날 동안 그 사이에 금리도 엄청 올랐었고 다시 내려오기도 했고 또 중간금리도 가고 이 동네 상권이 박살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가격이 올랐어.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는요 그지 같은 거 살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그지 같은 거 살 가능성이 높아. 그지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요. 웬만큼 진짜 너무 그지 같은 거 아니면. 초보에는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해야 돼. 아니 막말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가 2시간 만에 주파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그러면 불가능하냐? 아니 가능한 얘기죠. 가능. 왜냐면 그 사람 그렇게 했으니까 2시간 주파했다는 거야. 내가 그 버스 중앙차로도 좀 위반하고 했지만 2시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차 끌고. 와 미쳤다. 2시간 너무 짧은가? 뭐 3시간? 2시간 만에 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지금 당장 차를 사가지고 이걸 해야겠다.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거 가능해요? 가다 뒤져요. 하나님 보러 가요. 그래가지고 저는 돈 쓰고 망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후회했으니까 저 말했죠? 부동산은 케이스가 깡패다. 그래서 제가 겪은 케이스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강의도 많이 들었고 부동산에 꼬라박은 돈도 많고 다시 돌아와서 건물 사고 개고생한 이야기 오늘 딱 3개만 딱 풀어보겠습니다. 1번 겁나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물 왜 사요? 이거 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경제적 자유라고 써 있죠? 근데 그러니까 건물 사지 말란 얘기. 왜? 자, 이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에 진짜 버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게 사업의 변동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이분은 이미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건 아니면 컨디션 안 좋건 뭐건 계속 현금 흐름이 유지가 돼. 그냥 흐름이 아니라 뭐예요? 좋은 현금 흐름이 유지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원하는 사람은 좋은 현금 흐름의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걸 원하지 이미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20대가 젊음을 원하나요? 아니야. 이미 가지고 있죠. 충분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 하는 분들 보면 돈이 많아요. 연예인분들 중에 TV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정을 따르라고 막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돈이 많다고. 돈이 많아도 더 많이 벌려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한테 이미 있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는 사람이 100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니까. 만약에 돈이 있어도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1000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1000억으로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없는 게 목표가 된다니까. 자,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있는데 이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현금 흐름을 유지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현금 흐름이 앞으로 내가 불안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잖아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 자,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공투를 했어요. 공투를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공투를 하니까 서로 법인으로 했어요. 법인으로 해야지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차익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에서 끝나요. 자,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져오려면 법인돈은 어때요? 법인돈은 실제로 용처가 정해져 있다. 업무 연관성.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는 것도 법인돈을 쓸 수 없어요. 만약에 법인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다면 기름값도 쓸 수 없어요. 뭐 자동차 관련된 거. 아이 아픈 거 법인돈 쓸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아파도 법인돈 쓸 수 없어요. 만약에 1인 법인이면 우리 애 학비도 쓸 수 없어요. 실제로 나가는 돈들에 대해서 쓸 수 없어요. 그럴 거면은 결국에 개인한테 배당을 해야 돼요. 배당을 하거나 급여를 줘야 돼요.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법인돈을 잘못 쓰면은 어떻게 돼요? 세무조사 받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넣은 돈은 실제 돈의 한 0.6 정도, 그러니까 60%죠, 60%. 60% 정도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60-70%만. 여기서 그럼 법인으로 들어올 때는 한 20%란 말이에요. 제가 이것도 잘 몰랐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냐면 법인으로 갔다가 개인으로 올 때는 세금을 어차피 또 내야 돼요. 세금 2번 내야 돼. 내가 100% 법인이라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법인돈 쓸 수 있는 데가 많을 것 같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밥 먹는 거 말고는 못 쓴다. 속 편하게 생각하려면 밥도 비싼 거 못 먹는다. 자, 속 편하게. 자, 여튼 근데 제가 그때 몰랐기 때문에 공투를 뭘로 했어요? 일단 법인으로 했어요. 왜냐면 법인은 20%니까.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면 되니까. 개인으로 오면은 이 소득세 구간만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월세가 나온다 그래도. 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이 복잡한데 뭐예요? 법인으로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투는 두 개의 법인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건물에. 그래서 제 걸로 할까 다른 분 걸로 할까 하다가 다른 분 걸로 했어요. 다른 분 법인으로 대출을 내기로 했어요. 왜냐면 아주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게 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제 사업은 그냥 저냥 그랬어요. 이분은 사업이 적자가 났어요. 사업하는 분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적자 날 때가 없어요? 적자 날 때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금리를 얼마에 했냐면 3.5 정도 했어요. 코로나 끝나고 막 금리 폭등하던 시기에도 한 5%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리 정상화 됐잖아요. 지금 금리 몇 프로냐면 거의 8%대 됐어요. 왜?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적자 나니까 대출 연장할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거는 내 현금 흐름이 지금 불안정하다는 거잖아요. 내 사업이 적자 났을 때 그때도 내가 돈을 잘 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될 때 건물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건물까지 여러분을 공격해요. 더 무서운 건 세상 금리는 지금 다 몇 프로대예요? 지금 법인으로 건물 한다 그러면 세상 금리가 다 3%대예요. 근데 나 혼자만 8%씩 내야 돼요. 자, 이거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금리가 8%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예전에 금리가 급등하던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월에 버는 돈 엄청 많은 분들 상관없는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실 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때 다 자빠졌어. 난리 났었어요. 팬데믹 때는 오히려 좋았어, 이 사람들이. 근데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 쓰러진다고요. 근데 심지어 세상의 금리 다 멀쩡한데 내가 사업이 안 될 때 도움을 받으려고 건물을 사놨는데 그게 나를 칼로 찌른다니까. 평소에 공실은 하나도 안 무서워. 평소에 공실은 왜냐면 계산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한 5%대까지도 머릿속에 있다고요. 근데 내 사업이 안 되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뭘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90%를 대출했어요. 90%를 대출했어요. 90% 어떻게 대출해요? 대출 한 70에서 80% 받고 보증금 뽑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뽑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뽑으면 90%가 아니라 한 200%도 뽑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뽑을 수 있는 대출 다 뽑으면 내가 집에서 대출 뽑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돈 들어요? 돈 안 들어. 다 대출이에요. 근데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사업이 안 되는 순간 이렇게 된다. 데미지가 컨비네이션으로 들어옵니다. 다 무너져요. 투자는요, 여러분들 이거를 몰라요. 투자는요,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투자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요? 투자자. 중개해준 사람도 책임이 없고요. 세입자도 책임이 없고, 여러분들 이거 사라고 컨설팅 해준 사람도 책임이 없고, 아무도 책임 없어요. 투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투자자한테 책임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대출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채무자한테, 돈 빌린 사람한테 그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투자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맞죠? 채무는요, 이거는 따라가요. 이거는 확실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막 8% 되면은 데미지 받는다는 게 이게 확실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확실한 걸 왕창 빌려서 불확실한 거에 넣는다니까. 거기다가 뭐예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원하니까 건물을 샀을 때 이 방식으로 가면은 이게 경제적 자유가 되냐고요. 경제적 사망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 앞으로 낮아질 겁니다. 거시 변수. 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나 혼자만 8%. 저 다른 건물은 3% 받아요. 다른 건물 대출 저 3% 받는다고. 근데 이 건물은 8%씩 해요. 저는 그래도 이거를 50% 정도 안에서 조절을 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대출을 각자 받자. 저 회사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나눠진 그게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을 해봐. 내 거. 내 상황이라고.
제가 경제적 자유를 원해서 건물을 샀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공실 나잖아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막말로 저야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딴 분들은 이거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런 위기가 안 오더라도 내 법인이 매출 가지고 대출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 법인 가지고 대출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매출 잘 나오니까 내가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하려고 법인의 매출을 담보로 대출을 땡겨서 법인으로 투자를 한다? 그럼 진짜 그 법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대출을 풀로 땡겨서 내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은 내가 여차하면 내 사업이 안 되면 연쇄 도산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건물을 사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건물을 풀 레버리지로 사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들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경제적 자유에서 오히려 엄청 멀어져. 반대야. 경제적 반대야. 반대. 예. 경제적 속박. 내 건물의 지방령. 경제적 속박을 하는 거야. 속박.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건물 사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법인은 언제 내년에는 잘 안 될까? 이거 있잖아요. 이 불안감을 스스로 한 3, 4배 키우는 거예요. 3, 4배가 아니죠. 한 3, 40배 키우는 거예요. 아니 제가 겪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재무제표가 망가졌더니 금리가 나 혼자만 올라간다고. 두 번째. 이건 제가 했던 거예요. 제가 했던 실수예요. 이것도. 건물 살려면 어딜 가요? 부동산 갈 수밖에 없죠. 부동산을 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물리적으로 내 몸이 하나잖아요. 갈 수 있는 부동산 최대 20개입니다. 내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건물을 살려 그러는 내 인생의 시점. 왜냐면 내가 돈이 벌어져야지 건물을 사니까. 그죠? 그 시점에 나온 것들끼리 비교를 하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인간이 건물을 서치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20개 갔을 때 한 곳당 건물 그 브리핑 파일을 한 보통 20개에서 30개 가져옵니다. 브리핑 파일을요. 여러분들 금액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를 가져와요. 그 안에 보면 임차 내역이랑 막 이런 거 전부 다 돼 있어. 그 파일에. 이미지랑 임차 내역이랑 특이사항이랑 뭐 이런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는 임장 보고서 같은 게 이미 있어요. 그게 20개에서 30개 돼 있어요. 이거를 처음 보잖아요. 우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20개에서 30개를 보면 결국 2개 정도 물건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인분의 설명을 들으면 결국에 2개 정도로 좁혀지게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안 사봤잖아요. 브리핑만 들어봤잖아요. 아무리 봐도 모른다는 거야. 내가 아니라, 자, 아까 전에 제가 그거 했죠. 투자의 책임을 누가 진다고? 투자자가 져요. 하나에 20개에서 30개면은 최대 한 600개? 600개 정도 매물을 검토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특정 시점이야. 나는 과거에 이런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 2개까지 탑다운으로 내려온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이게 중개인의 생각이라고. 중개인이 중개해야 되는 건물로 드립을 하는 건 여러분들 애기 데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건물의 애기예요. 여러분들 데리고 손잡고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골라. 그런 다음에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이거 하면은 이 썩어서 안 돼. 뭐 한 다음에 결국에 엄마가 먹이고 싶은 거 지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처음에 애한테 가서 고르라 그랬잖아, 마음대로. 근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하면은 그 애기 마음대로 고른 거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 해서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래서 그렇고 저것서 그렇고 이거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진짜 정직하게 얘기 드리려면 저도 그거 골라서 보신다 그래서 팔면 좋지만 이 사람들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들 같은 사람 1000명 봤어요. 10,000명 봤어. 좀 과장 못해서. 그러니까
다 안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뭘로 간다는, 이 두 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1 vs 1대1일 때는 뭐가 더 좋은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600개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를 검증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1대1로 가면은 뭐가 제일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우리가 이때 600개가 아니라 6만 개를 한다 그래도 시점이 뭐예요? 현재 한 시점이야. 저도 어떤 거는 싸게 샀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나왔던 매물 중에 제일 쌌거든. 근데 아니에요. 뭔 말이냐? 이거를 옛날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만약에 그 건물을 사고 6개월에서 1년 지나잖아요. 누가 호구인지가 나와. 자, 무슨 얘기냐면 실거래가를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 밸류맵이라는 데를 추천을 할게요. 밸류맵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최근 3년간 실거래된 것을 그냥 볼 수가 있어요. 밸류맵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한다 그런 건 말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사잖아요. 6개월에서 1년이 지나가지고 이 밸류맵을 보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싼 가격들이 찍혀 있어. 여러분들의 근처 필지에서. 필지라는 거는 어떤 땅이죠, 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 거 근처 땅에서 실거래가가 찍힌 거를 딱 보면요. 아, 내가 병신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언제? 6개월에서 1년. 여러분들이 금매라 그래요. 600개 중에 제일 싸대. 그건 언제예요? 이 600개 중에서만 그런 거예요. 이 600개가 나한테까지 왔잖아. 나한테까지 온 600개는 떠도는 물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도는 물건만 600개 본 거예요. 진짜 물건 한 개를 못 보고 6개월, 1년 뒤에 실거래가 찍힌 거 보면은 내가 이 600개 중에 제일 싼 거 샀음에도 얘보다 비싸게 샀다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 싼 거 여러분들이 알기 쉬워요? 진짜 싼 거. 그러니까 이 시점에 진짜 싼 거는 여러분들한테까지 물건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한다면 이 시점에 싼 걸 산다는 거는 불가능해. 그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러면 경매로 가야 돼. 경매는 진짜 더 싸니까. 자, 그럼 이 실거래가보다 더 싸게 사는 경매로 가든지. 경매로 가면 이게 없어요. 왜? 나라는 국가는 사기를 안 쳐요. 근데 자, 경매에 대한 얘기도 좀 나중에 또 하면 좋은데. 자,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럴 가능성이 있죠. 비싸게 샀을 가능성. 그럼 뭘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 그럼 이 시간을 내가 초벌해서 실수할 확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오랫동안 보유해도 내가 데미지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버리지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첫 건물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는 거를 실수 안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커. 이거는 너무 커. 제가 웬만하면은 강의 들으란 말을 안 해요. 근데 이거는 강의 들어야 돼. 만약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강의를 들어야 돼요. 너무 크니까. 그 매물 중에 싼 거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저는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뭘 했어요? 매물 중에 싼 걸 샀었어요. 부동산이 만든 프레이밍 안에 좋은 걸 샀어요. 그때는 건물 실거래 어떻게 보는지도 몰랐고 밸류맵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실거래가보다 싸게 나온 게 아니면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 아니면 결국에는 내가 입지 싸움으로 가가지고 아니면 뭐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서 가서 뭘 어떻게 하던 뭐 트래픽을 만들던 뭘 하던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하던 뭔가 내가 답이 없으면 제가 좀 겁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치트키예요. 유튜브. 이게 치트키야. 그러니까 인정을 할게요. 자, 그래 이거 유튜브 배우라는 거예요. 유튜브. 자, 말 나온 김에 잠깐만 얘기할게요.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진짜 빵명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키우는지. 자, 궁금한 분은 고정 댓글 이거 다 보고 일단 이거 다 보시고 내가 이거 그래 치트키 그러면은 너는 유튜브 있으니까 잘 됐지.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유튜브 있으면 좀 걱정 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이거 여러분들 봐요. 만약에 유튜브 없었으면은 저 이거 까먹은 거 뭐예요? 화병.
근데 뭐가 있어? 유튜브 있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컨텐츠가 되잖아요. 나 만약 유튜브 없었잖아요. 이거 뭐야? 화병이야. 회사 잘린 거 화병이에요. 근데 이거 생기잖아. 그러면 컨텐츠 된다니까. 여러분들한테 생긴 안 좋은 일도 컨텐츠가 되고 좋은 일도 컨텐츠가 돼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더 트래픽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 얘기는 갑자기 죄송해요. 갑자기 장사 포인트가 떠올라가지고 찍다가 근데 이거 지우개 좀. 자,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싼 거 사면 후회한다.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자, 세 번째. 싼 이유를 모르면, 싸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면 후회해요. 예를 들어 내가 실거래가를 배웠어. 밸류맵에서 봤어. 근데 나온 게 싸. 근데 이게 어떤 게 싼데 왜 싼지를 내가 몰라. 아유, 왜 싸지? 근데 부동산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게 한 부부 공동명이었는데 이혼하는 바람에 싸게 나왔어. 그거는 건물의 펀더멘탈과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 물건이 나한테까지 왔지? 나 부동산 처음 하는 사람인데 그 사연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아니, 그 사연이 구라일 경우도 있어. 왜? 투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여러분들 등기하고 나면 남이에요. 맞아요? 다 남이에요. 다 남. 마치 책임을 져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중개인도 남이야. 제가 얼마 전에 은행을 갔어요. 은행을 가가지고 사인을 하는데 모 은행에 갔는데 대출을 하면 자서를 하잖아요. 쭉 했어요. 사인을 쭉 했어. 몇 장을 했어요. 갑자기 이거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이렇게 봤더니 마지막에 슈퍼노마를 꺼내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인했어요. 진짜 제 구독자고 너무 좋아한대. 근데 등기하고 만약에 그거 건물 가격 빠져.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이에요. 아무 상관없어. 아무리 팬이더라도 어떤 진짜 절친이 은행원이더라도 아니면 절친이 중개사라도 그 건물이라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의 금액이기 때문에 등기 치면 남이에요. 그래서 진짜 싼 이유를 알아야 돼. 그게 왜 나한테까지 왔는지. 그 다음에 싼 이유가 이거 있죠. 내 능력으로 개선 가능. OX가 있습니다. 자, 싼 이유를 모르면 후회해요. 왜? 모르면 개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죠? 근데 내가 싼 이유를 찾아봤는데 내가 개선 가능한 이유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탤런트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 있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업장이 있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개선 가능하다면 이게 O잖아요. 싼 이유를 알고 개선 가능 여부를 타진해 봤는데 이게 O야. 그러면 싸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싸. 근데 왜 싼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만약에 들었잖아요. 선생님이 얼마 받았어. 그죠?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는 저는 뭐예요? 원래 경험주의자였어. 경험주의. 직접 부딪히면서 배워야지. 진짜지. 배우는 거는 아니지.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배우고 나서 경험하면 훨씬 잘 돼. 배우고 나서 경험해요.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건 진짜 최악이에요. 이런 거는 싼 이유, 이거 왜 싸? 이거 챗GPT도 몰라. 챗GPT한테 백날 물어봐라. 이거 안 와. 근데 부동산 선생님도 초보야. 그거 의미가 없다는 거야. 부동산 선생님이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강의를 해요? 부동산으로 계속 벌면 되지. 왜 강의를 해요? 강의하면 부동산 더 빨리 살 수 있으니까.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건물을 사지 말라. 건물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법인의 이익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건물에 올라가는, 그 건물 올라가는 것도 내가 향유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수십억 원을 손해봤다고. 수십억 원을 손해봤어요.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서 그냥 거의 제 생각엔 똔똔 같아. 물론 오른 것도 있고, 손해본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사기당한 것도 있고, 많아요, 많아. 근데 왜 그러면 그 건물 공부를 그렇게 안 했어요? 저 쉴 때마다 한다니까. 이걸 전업으로 갖다 붙는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일이 바쁘니까 그걸 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돈 주고 강의를 안 들은 내 잘못이지 뭐 누굴 탓하겠어요?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나 선생님이 없었어. 저희 엄마 아빠가 저한테 유튜브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 해주지, 답해주지. 근데 내가
강의 만드는 것만큼 신경 써서 하지 않는다고. 막 거기에 내 인생 갈아 넣어서 하지 않는다고요. 돈 받고 하는 건 찐텐으로 하잖아요. 부동산도 여러분들이 친하다 그래. 어떤 예를 들어서 세무사, 부동산 전문 세무사랑 친해요. 그분한테 그냥 친분으로 물어보는 거랑 실제 기장 맡기고 임대사업자 기장 맡기고 내가 예약 잡아서 상담료 주고 하는 거랑 돈 내고 하는 게 진짜지, 그냥 하는 거는, 왜냐면 나도 별로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돈도 안 내는 거 아니야. 그 띄엄띄엄 얘기한다고. 띄엄띄엄 얘기한 거 가지고 내가 찰떡같이 알아먹고 내가 똑똑하면 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안 그래. 이거는 뭐냐면, 자, 실수를 해도 괜찮은 게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은 거는 여러분들이 실수하면서 배우면 돼요. 근데 실수하면은 좆되는 게 있어. 건물이 그래요. 공부 안 한 것도 다 제 잘못이죠.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동산은 계속 그것만 파고들고 그것만 하는 사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너나이님은 안 해. 아파트 말고 안 해.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얘기하다 깜짝 놀랐는데 자기는 방망이 깎는 노인이래. 대박이지 않아요? 표현이. 근데 실수를 회복해 주는 것이 뭐예요? 자, 이 모든 거. 이 실수를 회복해 주는 것이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이 실수를 만회할 시기를 딱 줘요. 근데 내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없게 하잖아요. 버틸 수 없게 스스로 세팅을 해. 주식 투자하던 사람이 건물 오면 망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거 싸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걸 내가 개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주식은 내가 거기 가서 뭘 해요? 할 수가 없잖아. 특히 이런 공개 주식은. 그쵸? IPO 된 거는 유통시장에서 내가 아무리 사도 뭐 없잖아요. 여튼 제가 이거 건물이 이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풀썰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거는 내 입으로 얘기하기 부끄러워가지고 얘기 못하는 것도 있고, 아파트도 배우기 전에 너무 많이 사가지고 고생했고, 건물은 아예 배울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웠고, 경매는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배워가지고 상승장일 때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2016년 막 이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16, 17 뭐 이때 시즌인 것 같아. 그때 뭐였어요? 상승장이잖아. 낙찰을 하나도 못 받는 거야. 여튼 이번에는 뭘 했어요? 이거 건물에다가 호구되는 3가지 얘기를 드렸고요. 진짜 중요한 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날아가도 건물은 남으니까. 그 얘기는 뭔가요? 똑같이 1대1일 때 그런 거예요. 날아가도 건물은 남는다는 건, 이게 예를 들어서 대출이 이만큼 차 있잖아요. 그러면 날아가면 건물이 안 남는다고요. 부동산의 안정성, 부동산의 장점은 안정적이라는 건데 그걸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연쇄도산이에요. 연쇄도산. 그 순간 여러분들한테 엄청 친절했던 그 은행원이 굉장히, 왜 이러십니까 고객님? 옛날에 이런 웹툰이 있었어요. 아세끼가라는. 여기에 그거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가 나오는데, 욕쟁이 할머니가 막 뭐라고 하다가, 이놈 자식아! 막 이러다가, 제가 오늘 돈이 없어가지고 요거 외상해도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고객님? 이런다니까. 그래서 건물 살 때 상황이랑 달라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산을 세팅하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게 더 고통스러워지려고 자산을 세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힘들 때 더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스스로를 코너에 몰아넣는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독을 눌러놓는 거죠. 앞으로도 제가 부동산 하다가 망하고 실패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투자하다가 저는 망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얘기들 찬찬히 풀 테니까 눌러놓으시고, 제가 앞으로 2번째 100만을 한번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여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부자 된 사람이랑 가난한 사람이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아니라 망한 사람, 부자 된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행력이 높다. 근데 망한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부자 된 분들이 요거를 많이 강조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더 부자가 될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앞면에
새가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 돈이 숫자가 그려져 있는 이 동전이 있다고 해봅시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500원입니다. 앞면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 10억을 벌고요. 뒷면이 나왔을 때 5억을 까먹는 게임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 게임을 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는 게 맞나요? 하는 게 맞죠. 왜냐면 앞면 나오면 10억이고 까먹으면 마이너스 5억인데 그쵸? 근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반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반이니까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2.5억의 만큼의 이익이 기대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근데 현실 세계가 이렇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구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 빼고 순자산이 한 4억 5천 정도 5억이 안 돼요. 평균으로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박 났을 때 10억이 얹어지죠. 그럼 14억 5천이에요. 뭐예요? 14억 5천 부자예요? 아니에요. 14억 5천이면은 중산층.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넘잖아요. 10억 정도 되나요? 중산층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자산이 5억 까먹으면 마이너스 5천만 원 되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5분위는 얼마냐? 5분위 순자산이 3천만 원 정도예요. 그거보다도 아래로 간다는 얘기예요. 실제 현실 세계는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수식 세계에선 이렇지만 맞나요? 특히나 우리가 순자산이 5억 정도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이거 되려면 이거 5억 정도 되려면은 50대예요. 50대. 통계청 자료 보면은 50대까지 이분이 한 25세에 직장생활 시작했다 그러면 한 25년 동안 평생 갈아놓은 게 평생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숫자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하는 게임 맞지 안 하는 놈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보면은 이 사람의 25년이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실행력이라는 건 결국에 이 돈이 있어야지 실행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손정희 회장이 그 알리바바에 투자할 때 안전자리에서 뭐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게 전 재산이었으면 그거 못한다니까. 그 뒤에 더 엄청 큰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군가가 통 크게 뭐 페라리를 앉은 자리에서 현금으로 질렀어. 어떤 부자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분이 실행력이 좋은 거예요? 아니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실행력이라는 건 돈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기회가 와도 나는 기회가 아니다. 한 번만 잘못해도 인생 망치니까. 이게 제가 했던 생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돈을 진짜로 번 사람들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책에서까지 봤을 때까지 제 생각. 근데 진짜로 돈을 번 분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실행력이라는 건 뭘까? 진짜 실행력. 진짜 실행력은요, 다시 이 게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거 해서 10억 벌 수 있고 5억 벌 수 있고 이거 2.5억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을 내가 할 수 없으면은 에이씨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이 기대값이 얼마예요? 2억 5천이잖아요.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의 가격이 2억 5천이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2억 5천보다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바꾸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그럼 이 게임 한 번 할 수 있는 건지 100번 할 수 있는 건지 1000번 할 수 있는 건지 그 게임 횟수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확인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그 계약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법률 비용을 얼마 드는지를 검토하고 이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게임해서 팔았는데 미지급 시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 사람이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지급 여력은 있는지 권리를 넘길 경우 무효가 되는 건 아닌지 플레이를 이 동전 던지는 사람은 반드시 나여야 하는지 동전을 던지는 사람과 돈을 내는 사람이 일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실행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했던 얘기가 개소리인 거예요. 이거를 검토하는데 너 돈 드니? 이런 거예요. 이거를 상품화 하는데 들어가는 돈의 금액을 안다면 그때부터 내가 게임을 팔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를 해서 이 권리를 팔면 되잖아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에 권리를 팔 수 있다는 말이 어디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행력이라는 건 팔 수 없다는 말이 없잖아 병신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진짜 실행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돈의 크기를 알면 게임 한 번 고객을 유치할 때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고객의 돈의 크기가 얼마가 될까?
이렇게 비용과 가격을 산정하는 서류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루트를 찾는 거죠. 영업에서 돈 번 사람이라면 영업을 기획하고, 마케팅으로 돈 번 사람이면 마케팅을 기획하고, 이 둘 다 한 사람은 둘 다 기획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실행력을 하는 거예요. 사고의 흐름이 완전 다른 거죠. 아, 이 기회는 나한테 너무 위험하고 적합하지 않아. 그러면 안 해야지가 아니라 이 기회가 나한테 너무 위험하고 적합하지 않아. 까지는 똑같잖아요. 왜냐면 팩트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적합하지? 적합한 사람한테 이거를 넘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 고추 농장을 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고추를 싸게 준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고추 팔라는 거야? 나는 지금 회사원인데 나는 고추를 살 돈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니까 나 다음에 할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분이 고추를 싸게 준다는 것이 진실인지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다면, 나는 눈을 감고 그냥 지나갔지만 이게 진실이라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죠. 나한테 눈탱이 치려는 게 아니라 진짜라면, 시장에서조차도 싼 가격이라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가 뭐 고춧가루 파는 데다가 연락해가지고 그 고추 쓰는 곳 찾아낸 다음에 이 연결하고 중간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기회가 아닌 것들이 그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그 고추를 싸게 준다는 것이 구라가 아니고 진짜다 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해서 2억 5천, 기대값 2억 5천이고 뭐 그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너저분하다. 아니 그냥 앞면 10억 뒤에 마이너스 5억 얘기일 때는 단순하잖아요. 앞에 10억이고 뒤에 마이너스 5억인데 내가 5억이 없으니까 안 한다. 생각이 단순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생각에 얘가 만드는 질문의 판을 벗어나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행을 하니까 너무 너저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과학자들은 진리는 우아하다 그러는데 이거 돈 버는 거는 너무 너저분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동전 던지기로도 이렇게 너저분한데, 근데 실제로 돈을 벌려면요 이 정도 너저분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돈을 번다는 건 훨씬 더 너저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훨씬 더 너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행력은 이 너저분함에 대한 공포를 가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리스크를 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하면 안 돼.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하지 않을래. 이건 상상일 뿐이잖아. 근데 누군가가 이 기회를 짜가지고 이 기회를 팔기 시작해요. 다 포기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는 안 된다 그랬는데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게 거기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안 했구나.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해야겠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까 고춧가루 예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걸 보고 그 기회가 있구나 라고 싶어가지고 그럼 직접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패스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소송하고 회사마다 법무팀이 있고 그런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배신한다면 그 사람은 한 번만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될 거고 시장에서 기회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나한테 어떤 행동을 누군가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배신당하는 최악의 국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입을 피해를 계산하고 그것도 비용에 나눠서 녹여낼 수 있으면 되죠.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리스크가 예상이 돼. 그럼 그것만큼 비용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위약금을 넣는다든지 위약벌 조항을 넣는다든지. 지금까지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듣기만 해도 피곤한 내용 있잖아요. 듣기만 해도 피곤한 행동을 실제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는 거. 그게 뭐예요? 실행력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동전 게임에서도 기회 자체를 파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이유라면, 만약에 5억을 까먹는 것이 그렇다면 펀드를 만들어서 펀딩을 해도 되잖아요. 펀딩을 해가지고 내가 뭐 100만 원짜리 수십 명을 모아가지고 한 명당 100만 원짜리 게임으로 바꾸는 과정을 기획하고 하나씩 실행해 나갈 수도 있죠. 근데 공동으로 사도 된다는 말은 없었잖아. 아,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기회는 말을 안 해. 기회는 말을 안 해요. 나한테 왜 말을 안 해줬어? 그럼 엄마만 말해줘요. 엄마만. 직장 상사만 말해줘요. 대부분의 기회는요, 기회라고 안 해요. 기회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거고, 그건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안 된다는 얘기 없잖아. 안 된다는 얘기 나한테 왜 안 했어? 이런 말을 해야 된다. 된다는 얘기 왜 안 했어 보다. 그죠? 이렇게 앞뒤를 재는데 복잡한 실행력도 있지만 앞뒤를 재지 않고 그냥 달려드는 실행력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앞뒤를 재지 않고 달려드는 것도 실행력이죠. 그런 사람들도 운이 좋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할 수가 없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해결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 그게 진짜 실행력이고 그게 부자 된 사람들의 퀄리티 있는 실행력.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겠다. 퀄리티 있는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행력이고 부자들이 갖고 있던 거다. 퀄리티 없는 실행력은 나를 죽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행력이라는 것에 단어의 해상도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부자들은 그렇게 실행력을 강조하면서 내가 제안한 거는 왜 실행하지 않는 거야? 부자들한테 수많은 기회가 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끼리도 이제 또 비교가 되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게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안 된다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 방금 전까지는 무조건 실행해라, 퀄리티 있게 실행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반대편에서는 부자들은 노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부자처럼 하려면은 기회를 비교해가지고 더 나은 걸 해야 되는 거고, 또 부자가 되려면은 퀄리티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된다.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그 두 개가 안 맞잖아요, 서로. 두 개가 반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삶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게 24시간이라고 할게요. 삶이 텅텅 비었어요.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 자는 시간이라고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찼어. 그 다음에는 비교를 하는 거죠.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프로젝트 4개 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내 능력이 다 함께 왔어요. 그럼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모르죠. 2개 비교하는 거죠. 비교. 그리고 얘가 더 커. 그러면 갈아 끼고, 그쵸? 그 다음에 했는데 다 함께 왔어. 근데 얘랑 비교했더니 얘가 더 커. 그러면 이거 기각이고. 이런 식으로 노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퀄리티 있는 실행력으로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뭔가 해라. 삶이 비었다면, 삶이 비었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고, 삶이 다 찼어요. 그러면 노를 해야죠. 둘 다 답인 거예요. 내가 예스만 선택해서 인생 단순하게 살려고 그러고, 노만 선택해서 인생 단순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 답은 아까 전에 이 돈 버는 방법이 너저분했던 것처럼 실제 생각 과정은 너저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스가 맞니? 노가 맞니? 거기에 댓글 서로 싸우면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물쭈물 하던 나만 병신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쓰나 안 쓰나 결국에는 사라지잖아요. 저도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퀄리티 있는 실행력으로 채워야 된다. 삶이 다 찼다면 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퀄리티 있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제가 신사임당 채널 팔고 나서요 0명이 됐었습니다. 그때 채널이 있어요? 없잖아요. 채널도 없고 뭐 사업이 있어요? 사업도 전부 다 넘겼어요. 전부 다 사업을 넘겼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 됐을 거다, 주원규니까 처음부터 잘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실제 주원규 채널의 처음이 어땠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관리자 페이지를 아실 거예요. 여기서 유튜브에서 컨텐츠로 들어오신 다음에요, 날짜 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오래된 친구가 위로 올라오게 되죠. 여기서 분석을 들어가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처음 24시간을 가면 돼요. 그러면 어떤가요? 지금 살펴보면요, 구독자 몇 명이에요? 구독자 0명. 이 컨텐츠로 늘어난 구독자 몇 명이라는 거예요? 0명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24시간 동안 처음에 올리고, 그때 조회수 몇 회였어요? 33회였다는 거예요. 이때 뽑았던 직원들이요, 전부 다 어떤 눈치였냐면, 저 사람 역시 좀 사기꾼인 것 같은데? 이런 눈치였어요. 퇴사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좀 있어봐. 야, 잘 되고 있어. 좀 있어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79만 원짜리인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거 전체 기간이 아니라 처음 24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조회수 몇이에요? 조회수 20회 나온 거예요. 구독자 몇 명 늘었어요? 역시 주원규가 했으니까 빵빵빵 늘었나요? 아니에요. 한 명 늘었잖아요. 조회수 20 나왔어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고 직원들이 말도 안 통하고 그 전에 나갔던 직원을 대신해서 새로운 직원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왜? 나는 내 방법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그럴 때 진짜 사기꾼인 줄 알았다. 다 지금 직원 월급 주면서 그러고 있는데 조회수 20 나왔는데 괜찮아. 10 나왔는데 괜찮아. 이 새끼 미친놈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직원을 뽑아놨으니까. 걔네들한테 편집시키니까. 그럴 거면 지가 앉아서 편집을 하지 직원은 왜 뽑은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배워야지만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24시간 보면요. 133회 나왔습니다. 구독자 몇 명 늘었나요? 4명 늘었어요. 진짜 너무 대박이다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보면요. 구독자 4명 늘고 133회예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차트가 생겼어요. 차트가. 자, 그전 영상이랑 다른 현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조회수가 133이 찍힌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상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잘 됐다면 사실상 이렇게 한 달째 영상 올렸을 때는 분위기가 달랐어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아, 이거는 다르다. 이 채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운영했던 채널들이 전부 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지는 회사 내에서 입지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사기꾼이 아닌가? 그 다음 영상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거의 4,000회 가까이 나왔고 구독자가 31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다 했을 때 지금 구독자가 한 100명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폭발적 성장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원래 182만이었어요. 그것과 100명은 얼마의 차이인가요? 18,200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성장은요, 이렇게 덧셈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랑 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 성장은요,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영상 한번 가볼까요? 처음 24시간입니다. 몇 회인가요? 4.9만 회, 5만 회가 찍힌 거예요. 구독자 몇천 명 늘었어요? 2,000명 는 거예요. 영상 하나만에 지금까지 100명이었는데 2,000명이 그냥 늘어났다고요. 초반 24시간 안에. 이겁니다. 제가 원고에 대해서 원끝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제가 원고 강의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은 분들도 있고 못 들은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원고를 작성했는지는 원고 강의를 가서 한번 다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원고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을 한 다음에 만든 컨텐츠임에도 지금 이만큼의 기간이 걸린 거예요. 얼마 걸렸나요? 2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2달이 걸린 거예요. 앞에 준비하는 기간까지 하면 한 3개월. 몇 명 됐어요? 2,000명 넘은 거예요. 그죠? 2,000명에서 좀 누적 앞에 것들에서도 좀 유입이 나와서 한 2,000에서 3,000명 정도 구독자가 됐고요. 기간은 얼마 걸렸어요? 3개월. 그럼 이 3개월에 3,000명 만드는 기간 동안 제가 신사임당 채널을 안 했던 사람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서 올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방식의 핵심은 뭐냐? 그 원고 작성은 여러분들이 원고 수업을 들으면 되겠지만 이 방식의 핵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 방식의 핵심은요, 바로 어떻게 다른 히트하는 컨텐츠와 연결되는가예요. 유튜브는요, 우리가 풀링 컨텐츠라는 조회수를 목표로 하는 컨텐츠는요, 추천과 탐색 기반으로 성장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색으로 100만, 200만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포기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홈 화면에서 너무 쟁쟁한 컨텐츠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시크릿 탭으로 가가지고 유튜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 탭에서 새 시크릿 창으로 들어오고요. 여기서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유튜브로 들어가면은 검색하여 시작하기로 그대로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츠 탭을 한번 들어갔다가 쇼츠도 그냥 뜨는 거를 좀 보고요.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보면 여기에 추천으로 붙으려면요. 작은 채널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딱 봐도 180초, 48만, 스브스 뉴스, 99만, 잠들TV는 스폰서고요, 지금. MBC 뉴스, 426만, 동네 비디오방, 62만, 동현TV, 동현 KL, 32만, 스튜디오 헤이, 17만. 이런 것들만 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유튜브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다 보면 다 마찬가지죠. 여기 다 엄청나게 많은 채널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채널들이에요. 근데 보다 보면 강영욱, 지무비, 딩고, 모트모트, 딩고, 어바웃 타임, 쿠팡 플레이 너무 쟁쟁한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채널이 뜨냐면요. 아주 작은 채널인데 이 쟁쟁한 홈화면을 돌파하고 나온 채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아 소피아 이 채널 왠지 3만 명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3만 명도 사실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큰 채널이야. 그거보다 더 작은 채널 정말 찾기 어려운데요. 정말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뚫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킥서비스, 디글 클래식, 코이TV 전부 다 너무 쟁쟁해. 아주 난리가 나 있습니다. 미스터 비스트까지 왔어요. 소비더머니, 샤핑. 근데 안 뜰 것 같죠? 뜹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찾기가.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오늘 못 찾으면 내일 찾으면 또 있어요. 내일 못 찾으면 글피 찾으면 또 있습니다. 4,000명. 자, 있죠? 서든어택에 미친 사람들. 54살인데 하루에 서든어택 7시간에요. 도망자. 자, 어떤가요? 요런 컨텐츠를 내가 한다면, 이런 채널을 보면, 이렇게 게임 채널을 하면 초반에 이렇게 하면 홈화면 뚫을 수 있구나. 근데 어떡하지? 자, 재밌는 거 있어요. 요걸 뚫었어요. 홈 뚫었는데, 그러면 그 옆에는 뭐가 붙어요? 자, 철이 스포츠 278명짜리들이 붙습니다. 자, 작은 채널에 뭐 붙어요? 작은 채널 그렇게 찾기 어려웠었는데 레일리스나 가보겠습니다. 4만 명대고요. 아까 홈화면이랑 경쟁률이 어때요? 제리임 여기 10,000명 이 라인을 타는 거예요. 홈에서 홈 전쟁터에서 그냥 애매한 채널로 홈을 뚫어낸 친구가 나오나요?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 채널에 들어가면 그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추천이 붙어 있어요. 이걸 보는 순간 그 다음 내 홈에 얘에 연관된 이 추천에 있는 애들이 내 알고리즘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고리즘 묻었나요? 안 묻었나요? 광고 자체도 게임 광고로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서든어택으로 바뀌었나요? 레일리스나 뜨나요? 이게 서든어택 아니라고 김성태 라쿤이 에보페줌의 중요성.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900명짜리가 다시 세팅이 됩니다. 느껴지세요? 서든
느껴지세요? 298회 홈 화면이 세팅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추천으로 붙을 수 있으면 이것과 추천에 붙을 수 있는 컨텐츠를 하게 되면 얘 뚫어낸 애 덕분에 우리 쪽으로 물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물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너무 큰 문제가 있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여기서 너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큰 문제가 뭔데? 이 뚫어낸 애를 내가 홈 전쟁터에서 계속 스크롤하면서 찾았는데 내가 이 컨텐츠 할 사람이 아니야. 나 낚시 채널 하는데 나는 낚시 채널 하고 싶어요. 근데 홈에서 뚫린 거 보니까 서든어택이야. 그럼 이 낚시에서 이런 애들을 찾아야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내가 배울 텐데 얘 추천에 붙어가지고 나도 홈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길 텐데 자,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유튜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붙을 정도로 내가 이것과 결이 맞는 컨텐츠를 하면 얘가 홈을 뚫은 것 덕분에 이쪽에서 확장되는 사람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얘가 이거 서든 하나 찾는데도 한참 걸렸잖아요. 근데 나 서든 안 할 거라고. 나 낚시할 거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뷰트랩 쓰는 거예요. 뷰트랩. 자, 뷰트랩에다가 낚시. 그러면 낚시 컨텐츠 중에 우리가 그 조회수 증가량을 초 단위로 따다다다당 때린다고. 그 홈화면에 떠 있으면 조회수 증가량 바뀔 거 아니에요. 자, 낚시해서 됐어요. 노출 확률을 때려줘요. 그럼 오늘자 노출 확률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뚫으려면은 바로 이겁니다. 통영 방파제 고기 많네요. 오늘 감성돔 2자리 했습니다. CR 좋네. 호야 낚시. 네. 이거를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채널은 뭐예요? 5,900명인데 지금 홈 뚫고 있다는 거. 홈 뚫고 있다, 이 친구가. 예. 이 주제, 통영 방파제 고기 많네요. 감성돔. 감성돔이 지금 뚫고 있는 것 같아. 감성돔인가 봐요, 낚시는 지금. 그죠? 지금 감성돔으로 뚫어야 돼. 빨리 감성돔 잡으러 가세요. 이거 낚시하는 분들. 저도 낚시 잘 모르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감성돔으로 시작하면 낚시 뚫어낼 수 있다고. 홈화면에 낚시가 홈화면 알고리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뚫어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홈화면 침투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어떤 영상 보고 나면은 홈화면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이 원리는 알겠죠. 그럼 그 작은 틈새, 홈 전쟁터의 틈새 어떻게 뚫는지도 이제는 알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제가 월결제로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뷰트랩이라는 기능을. 근데 이렇게 했더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요. 6개월, 7개월 했는데 이분들이 뭐가 한 6, 7개월 지나니까 이분들이 다 3만, 4만, 5만이 다 됐어. 네, 막 10만, 20만 가는 사람들도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애드센스 수익이 생각보다 안 돼.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받았냐면 골드 기준으로 6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조회수가 올라갔음에도 저한테 항의메일을 보냅니다. 왜 돈이 안 되는 유튜브를 키우는 방법을 팔았니? 사기꾼 아니니? 조회수로 수익이 되려면 한 20만, 30만까지 키워야 하는 거였다. 광고도 안 들어온다. 그치? 다른 낚시 1, 2, 3등 채널부터 주지.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조회수와 구독자를 사람들이 올리고 싶어 하니까 유튜브 잘 되는 방법을 팔았어요. 클래스 101 강의도 팔고. 근데 실제로 돈을 만드는 방법을 내가 안 가르쳐 줬다는 거야. 이 앞에 단을 하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풀링 콘텐츠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클래스 101 내용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업 구조를 만드는 거를 어떻게 해? 저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유튜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유튜브 잘해요.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도입부 훈련하고 썸네일 훈련하고 여러분들 썸끝 원끝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 되는 거. 주변에서 막 알아봐가지고 아니에요 하는 거. 인사하고 사인해 주는 거.
팬미팅 하는 거, 이걸 원하는 거, 이 정도 수준을 원하거나 TV 출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원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매한 사이즈의 인플루언서들은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항의가 오고 환불 요청이 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 구조로 제가 바꾸게 된 겁니다. 아까 구독자 3만 4만 채널에서 애드센스 얼마나 나와요? 한 100만 원 나오나? 아니 근데 그 지금 비즈니스 PT는 왜 들으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 구조를 만들고 그것에 맞춰서 손님을 끌고 오는 방식으로 이 3만 4만을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하고 사기라고 하는지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 4개월 정도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슬릭백 있어, 슬릭백. 조회수 3억 넘게 나왔고 전 세계적인 바이럴 탔어요. 이 친구 얼마 벌었겠어요. 그냥 좋은 추억이야. 크면은 나 옛날에 슬릭백 했었어. 와, 너 슬릭백 했었구나. 대박이다. 돈 누가 벌어요? 크록스. 왜 크록스 신었잖아. 크록스 본사에서 와서 이 영상에다 댓글 달았다니까. 네. 댓글의 가치가 있잖아요. 사업 구조를 가지고, 만약에 이 친구가 자기 자체 어떤 쓰레빠 파는 그 쇼핑몰이 있는데 이거 슬릭백 터졌으면 돈 얼마 벌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거야. 그 전에 슬릭백 전에 누구 있었어요? 그 에버랜드 있었잖아요. 졌습니다 하는 친구 있었잖아요. 소울리스좌. 그 코로나 시대의 히어로 아니었어요? 그 누가 돈 벌었어요? 에버랜드가 돈 벌었잖아. 그 아마존조로 좀 타러 갔잖아요. 그죠? 그 전에 누구 있었어요? 무야호 할아버지. 무야호 할아버지, 무야호 이거 진짜 우리나라 전체 유행어잖아요.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바이럴을 누군가는 사업 구조를 가진 채로 먹고 누구는 그게 그냥 좋은 추억이 된다고. 그 정도 바이럴 터져도 연예인이 안 된다고요. 그 정도 바이럴 터져도.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수익 구조를 짜고 그거에 맞는 결로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뷰트랩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채널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성장할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엄청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셀럽이 되는 게 아니야. 비즈니스 PT를 신청할 때 셀럽이 되고자 신청하면 실패합니다. 누구나 셀럽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구나 셀럽이 될 수 있다? 그 사기입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누구나 셀럽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누구나 실버 버튼 받을 수 있다? 그건 좀 가능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실버 버튼 받는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 쌓이게 되고 저한테 CS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CS 받아보니까 알았어. 사람들은 처음에 유튜브 하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0명만 되면 소원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팔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소원이 있더라는 거야. 실제로 뭐예요? 입금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PT라는 걸로, 야, 우리 이제 뷰트랩 이거 팔지 말자. 이거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 자기가 원하는 게 막 그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쓰면서 그게 달성돼도 나한테 뭐라 한다. 바꾸자. 입금을 시켜주는 걸로 바꾸자. 클래스 101과 비즈니스 PT 차이가 뭐예요? 임금 차이, 임금 차이.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PT 시작한 지 얼마 됐냐? 이제 4개월 됐어요. 예. 그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일 앞에 있는 분이 뭐 19주, 20주 이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10주 차가 됐고요. 구독자 몇 명이에요? 471명이에요.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했으면 이 채널 접어야 돼요. 왜? 우리가 만약에 구독자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 좁아진 타겟보다 더 넓은 타겟으로 변경시켜서 조회수 끌어올리는 방식을 한단 말이에요. 조회수와 구독자 끌어올리는 방식. 근데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 그 471명에서 얼마나 돼요? 471명인데 180만 원 정도 4일간 들어왔어요. 예. 하루 평균 50만 원 정도 매출 납니다. 취소 금액 제외 만약에 안 하면 230만 원 정도 되고 4일 동안 매출 난 건데, 구독자 몇 명이라고요? 10주 됐고 구독자 471명. 이 정도 되니까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가기 전에 매출 500만 원 찍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만. 이게 근데 매출 좀 줄어드니까 얼른 풀린 컨텐츠 올려가지고 트래픽 계속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전에 우리 그 홈화면 돌파해가지고 하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뭐라 했어요? 풀린 컨텐츠. 뷰트랩으로 홈화면 뚫는 컨텐츠.
요거 플러스 사업 구조로 랜딩 시키는 컨텐츠를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 거기 랜딩 페이지 만들고 사업 짜주고 그거예요. 비즈니스 PT가. 비즈니스 PT랑 클래스 101이랑 차이를 자꾸 물어보고 뷰트랩이랑 비즈니스 PT 차이를 물어봐가지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구독자 1430명 그 중에 2명 신청해가지고 1430명이면 사실상 4000시간이 안 차가지고 돈이 원래 안 벌어지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18주 그러니까 아직 4개월 정도인 분이 구독자 1440명인데 10명 신청받았는데 수익화 50만원 성공한 건가요? 축하드립니다. 첫 단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독자 251명 주문 2건 들어왔어요. 조회수 500에 수익화 9조 원 완성했는데 조회수 500에 2건이나 터지니 신기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랜딩 페이지 손보고 있는 중인데 힘납니다. 매입하러 가야겠어요. 일본 다녀오니까 5개 정도 B그레이드 상품 팔렸습니다. 매출 50은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이게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독자 6주차에 구독자 4730명 200불 상품으로 문의했는데 지구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그 상품 문의한 것도 신기하고 계속 결제가 어떤 결제 페이지마다 그걸 만들어 놨나 봐요. 이분은 뭐 지구 회원, 금성 회원 뭐 이렇게 해 놨나 봐요. 비즈니스 PT는 과학입니다. 가입 문의가 한 명 더 있었고 수업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지구 회원 가입했어요. 구독자 740명 10주 차입니다. 2달 된 거예요. 한 분이 29만 원에 주문 주셔가지고 뭐 어떤 팩 같은 거 파나 봐요. 체험판 2팩, 추가 2팩 해가지고 29만 원 해서 합산해서 31만 원 매출 납니다. 에? 트레이너가 제가 뒤에 공 1개, 공 2개씩 붙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함께 하시죠. 너무 대단합니다. 에, 피곤이 싹 달아납니다. 와 정말 트레이너님과 주피디님이 가르쳐주신 대로만 했는데 아직 구독자 500명 수준인데 벌써 매출 100만 원 넘었어요. 지금 10주 차 되면서 구독자 740명 됐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뭐 해요? 뷰트랩 이용해가지고 빠바방 조회수도 같이 키울 거란 거죠. 앞에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조회수가 의미가 생기니까. 구독자 6740명 40명 신청했습니다. 오늘까지 목표 100명입니다. 15시간 만에. 이번 영상은 전환율을 기록해야겠습니다. 구독자 518명 네, 무료 전자책 518명이면 사실 돈이 아예 안 나오는 채널이에요. 40명 신청해줬고 무료 전자책 신청하신 분이 29분입니다. 이번 영상 더 많이 봐주시니까 신청도 많고 고정 댓글도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PT 위력. 구독자 2230명 19주 차입니다. 매출 93만 6천원, 노출수 203, 담긴수 막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같이 분석을 해드립니다. 20주 차 구독자 2만 명 가까이 됐네요. 총 4명 신청했습니다. 35명 중 4명 신청이요. 10% 넘었네요. 마감해야겠어요. 아, 첫 시작이 너무 좋은데요. 20주차 3,000명. 네, 유튜브 통해서 3,000명인데 180만 원 결제됐어요. 뭐 UTM으로 봤는데 결제 후 설문지 받고 있는데 기존 고객이라면 DB가 있을 텐데 오늘 가입하고 바로 결제했어요. 인증해 주시고 너무 힘이 나네요. 이 구조에다가 트래픽을 더 붙는 형태, 풀링으로 아까 얘기했었죠? 집중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랜딩 페이지 강의 이제 시작인데 랜딩 페이지 강의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들으면서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7주차에 구독자 602명. 구독자 602명인데 VOD 2명 결제해서 300에다가 컨설팅 1명 결제해서 300해서 600만 원 벌었습니다. 얼마 전에 500만 원도 공강임대 강의로 벌었나 봐요. 구독자 몇 명이라고요? 7주차에 600명. 14주차에 17,000명. 이거 매출이 얼마인지 좀 자세히 안 보이는데 한 지금 400 얼마인 것 같아요. 400 몇십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72명. 한 분 더 입금하셔가지고 40만 원 확정이네요. 구독자 72명인데 40만 원 실화입니까? 어떤 부동산 실무교육 같은 것 같아요. 18주차 5,000명. 오늘 유튜브 보고 손님 오셔가지고 300만 원 결제하고 가셨네요. 이것도 매출에 포함되나요? 맞습니다. 18주차 17,000명. 매출의 30% 정도 된다고 봅니다. 2,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7,600만 원. 이번 달 매출. 오늘까지 마감이라 하나도 안 팔렸나요? 50만 원 팔렸어요. 50만 원 달성됐나요? 58,900원 추가해서 54만 원 달성했습니다. 1차 목표는 저희가 50만 원을 잡고 가거든요. 10주차 구독자 수 12,000명입니다. 건당 수익금 20에서 50만 원 많아서 평균 30으로 잡아뒀습니다. 월 상담 40에서 50개 정도 체크되고 앞으로 카운팅 부탁드렸습니다. 20%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주 차에 구독자 수 670명. 예. 트레이너 형님, 구독자님이 시타 해보고 새로운 모델로 퍼터 하나 판매했습니다. 판매 가격 30에 팔렸. 구독자 몇 명이라고? 670명인데 30만 원 팔았다고요. 아, 그거 한 개 더 팔렸습니다. 이제 원끝 남았습니다. 원끝은 저희가 원고 끝내기라는 훈련 방식입니다. 트레이너님 팔렸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회원님, 우리 채널 영상 중에 현재 결과 안 맞는 예전 영상들은 비공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뭐라도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일단 내가 올리는 사람으로 유튜버로서 인지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니까. 그러고 나서 내 결을 잡아가면서 기존 영상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때부터 세팅되는 거예요. 10주 차에 구독자 수 2,700명. 하나 팔렸어요. 재밌구만요. 주말 잘 보내세요. 예. 10주 차에 1,200명. 26일 한 건, 28일 한 건, 3월 9일 한 건, 3월 17일 한 건, 4건입니다. 13주차 15,000명입니다. 샤오미 에어펌프 1개, 모멘즈 무선 공기압 주입기 1개, 67만원. 10주차에 구독자 1,900명. 현재까지 25개 나갔습니다. 유튜브 효과 실감 중입니다. 32만 5천원 되는 것 같습니다. 엑서사이즈 링크도 걸어놔서 다른 제품도 같이 나가서 50은 이미 넘은 것 같습니다. 와, 오신 지 3주차 만에 1차 목표 달성됐네요. 이렇게 해서 구독자 1970명입니다. 구독자 1400명. 그나저나 성과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20주차 구독자 20만 명. 이분은 원래 채널 키웠다가 들어오신 분이네요. 조회수 3000회에 지금 1400만원 매출. 구조를 바꾸신 거예요. 예. 욕정을 공략, 아니 욕구를 맞추는 게 일이 중요하네요. 한과 10일 동안 140 팔았었는데 조회수 3000에 1400 매출. 선생님이 대박이네요. 내 채널의 구독자를 어떤 욕구로 후킹하려 공략할지 고민하고 공고 올렸는데 조회수는 그저 그런데 판매량이 말도 안 되네요. 1700 조회수인데 매출 700. 19주차 구독자 26,000명. 14만 3천원 기본 강의. 39만 6천원은 트레이닝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39만 6천원짜리 10개. 트레이닝. 이분 어떤 트레이너 같아요. 14만 3천원짜리 3개예요. 네, 1월 20일에서 24일 3일 동안 주문 들어온 것만 캡처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주피디님한테 자랑하고 올게요. 10주차의 구독자 수 1360명입니다. 73만원. 방향성이 확연하게 잡혀나가는 기분입니다. 일주일 동안 4주차에 일주일 동안 발생한 수입입니다. 조회수 1000 넘은 영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필요한 조회수의 숫자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73만 1000원. 썸네일 디벨롭 하고 있습니다. 1000명 달성했습니다.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카톡만 가져온 거고 수익 창출된 지금 사례가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어서 할 수 있어요. 유명해진다는, 내가 연예인이 된다는 명제로 해볼게요. 연예인. 뭐 영화배우. 이겁니다. 기존의 방식은 뭐예요? 조회수가 연예인이 될 때까지 계속 터트리는 방식이에요. 이거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우라면 배우가 어떤 식으로 캐스팅이 되는지 구조를 만약에 알 수 있다면 결국에 그 오디션을 많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배역을 찾는 사람, 그쵸? 배우는 오디션을 많이 봐야 돼요. 그 오디션을 따올 수 있거나 아니면 배역에 대해서 제안이 올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PT 방식은 정확한 타겟 지점을 노리는 거예요. 정확한 타겟 지점. 굳이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이걸로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조회수를 막 올려가지고 그 중에 감독님의 눈에 들어가지고 내가 배우가 되는 것보다 캐스팅의 기회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독님들, 영화 감독님들은 어떤 컨텐츠를 볼 것이냐.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TV 출연을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가들은 어떤 것을 참고할까? 그런 컨텐츠를 기획해서 거기에서 랜딩 페이지로 나를 소개하는 뭐 프로필 관련된 페이지로 랜딩을 만드는 것이 조회수는 훨씬 적겠죠. 조회수는. 뭐 근육을 보여주고 웃장 까고 하는 것보다 노출을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 조회수는 엄청 낮을 거예요. 그렇지만 효율적 측면에서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정확한 타겟팅. 거기서 풀린 컨텐츠 어떻게 만들지. 뷰트랩 통해서 알아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나요? 이게 제가 그동안 욕먹으면서
비즈니스 PT까지 피벗하게 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실제 그것을 갖기 전까지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는 걸 몰랐어요. 그게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구독자 10,000명만 되면 소원이 없겠어요. 근데 실제 이걸 갖게 되는 순간 아, 나 그거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 진짜 원하는 거 뭐예요? 아예 스타 연예인이 되거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해결되거나 1, 2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아까 보셨지만 1단계로 50만 원을 목표로 하고 그 이후로는 몇 천만 원, 지금 1억씩 찍는 분들도 나와버렸어요 이미. 네. 얼마 됐는데 4개월 됐다니까요. 저희가 1년 이상 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도 1분 만에 마감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차수가 1분 만에 마감되고 있어요. 사실 이 방식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고 훈련을 통해서 하고 트레이너가 붙어가지고 부족한 부분 트레이닝 해주고 제가 이 비디오로 이런 거 나가고 이런 서비스가 없잖아요. 저도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 못해요. 저보다 더 수익화에 대해서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 수업을 듣는 것이 전혀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예인이 되고 슈퍼스타가 되고 BTS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유튜브 통해서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우린 유튜브만 배우나요?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으로 유입 만드는 방법도 배웁니다. 검색을 이용하는 방법도 배워요. 그 다음에 광고 집행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렇게 돈을 벌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말하는 지금까지 말한 방향을 이해했다면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에 가셔서 대기 신청을 해놓으시면 저희가 이제 결제가 열리는 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아래쪽에 가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